경조사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 노후에 가장 먼저 지칩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서든 발 벗고 나서고 누구 경조사도 빠진 적 없고 봉투 한 장도 허투루 한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작 가장 외롭고 가장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봉투를 챙기고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던 그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릎이 좋지 않아도 버스를 탔고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무거워도 그냥 왔습니다. 식장에서 아는 얼굴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으면 이상하게 허탈했습니다. 뭔가를 잃고 온 것 같은 기분. 그런데 뭘 잃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 그 느낌. 그 허탈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오늘 찬찬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경조사는 빠지면 안 된다. 사람 관계는 그 자리에서 이어진다. 한 번 빠지면 서운해한다.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아도 갔고 형편이 빠듯해도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것이 어른으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만들어진 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40이었을 때, 50이었을 때입니다. 수입이 있었고 체력이 지금보다 충분했고 한 번 다녀와도 다음 날이면 멀쩡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몸의 회복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식장 하루 다녀오면 다음 날 몸이 무겁고 이틀이 지나도 개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줄거나 끊긴 상황에서 봉투 한 장은 그냥 나가는 돈이 아니라 불안이 쌓이는 돈이 됩니다. 감정 여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며칠이면 털어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걸립니다. 몸은 65인데 관계 기준은 여전히 40입니다. 이 어긋남이 노후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소모시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조사 한 번의 진짜 비용에 대해서입니다. 봉투 금액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봉투 5만원, 교통비 왕복 2만원, 식사 자리에서 생기는 소소한 지출까지 합치면 한 번에 8만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몸이 무거워서 예정했던 산책을 못 갔습니다. 이틀 뒤까지 피로가 남아서 하고 싶던 일을 미뤘습니다. 몸을 아끼려고 아껴둔 하루가 사라진 겁니다. 이것도 비용입니다. 노후의 체력은 돈보다 귀합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70 초반의 한 분 이야기입니다. 대학 동창 아들 결혼식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새벽같이 나서서 고속버스를 탔고 봉투를 챙겼고 식장에서 오랜만에 옛 얼굴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친구가 요즘 나한테 연락한 게 언제였지? 내가 작년에 입원했을 때 문자 한 통이라도 왔던가. 기억을 더듬어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고요. 집에 돌아오니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차려 혼자 먹으면서 이상하게 서러웠다고 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서러웠다고요. 한참이 지나서야 그 감정이 어디서 온 건지 알았다고 합니다. 관계를 나눈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고 왔기 때문이었다고요. 의무를 다한 것과 관계를 나눈 것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자리에 갔고 봉투를 냈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의 감정이 전혀 다릅니다.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간 자리에서는 피로해도 가볍습니다. 가야 하니까 간 자리에서는 멀쩡해도 무겁습니다. 그 차이를 몸이 먼저 압니다. 경조사에 가는 이유가 진심 때문인지 빠지면 뭔가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지 이 질문 하나만 솔직하게 할 수 있어도 불필요한 소모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한 달에 경조사를 2~3번만 다녀도 봉투값과 교통비만 20만 원을 넘깁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금액은 생활비의 균형을 흔드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돈이 나가는 것보다 그 지출이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불안이 쌓이면 잠이 얕아지고, 잠이 얕아지면 몸이 더 빨리 닳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건강을 소모하는 것.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으로 맺어진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경조사 자리가 주는 감정 소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에 들어서면 오랜만에 아는 얼굴들과 마주칩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말이 오갑니다. 짧게 웃으며 잘 지냈지? 뭐 하고 대답합니다. 상대도 그래, 나도 잘 지냈어 하고 답합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다음 누군가 주인공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 짧은 대화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큰 수술을 했고, 자녀가 직장을 잃었고, 배우자가 요즘 부쩍 기운이 없고, 혼자 있는 저녁이 길어졌다는 것들이요. 그것들은 예식장 홀에서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웃으며 잘 지냈지를 반복합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으면 이상하게도 더 외롭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었는데도 혼자인 느낌. 이것이 경조사 자리가 노후에 갖는 역설입니다. 소통하러 간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은 단절을 경험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사람 만남 자체가 두렵거나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게 되셨다면 비슷한 날이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유독 더 쓸쓸했던 그 저녁. 그 감정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보여주는 것과 마음이 닿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라.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결국 혼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읽으면 이렇게도 됩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관계를 만든다. 경조사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지 못해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고요한 집안이 외로움처럼 느껴져서 어디든 나가야 할 것 같은 충동으로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모적인 자리를 반복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잠시 다른 데 옮겨놓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조사를 빠지면 불안해서 못 견뎠는데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었다고요. 처음엔 미안하고 초조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뭔가 오랫동안 달리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멈춰서 숨을 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속에서 얻어오는 위로보다 스스로를 고요하게 대할 수 있는 힘. 노후에는 이것이 더 오래갑니다. 이제 노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누군가 떠오르신다면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첫 번째는 만날 때마다 비교가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0 중반의 한 분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며 같이 어렵게 살았고 그래서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웃을 만나고 나면 꼭 이틀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특별히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이웃은 대화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살림 이야기를 항상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꺼냈습니다. 노골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이번에 이렇게 됐더라. 나는 이 나이에도 이게 되더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흘려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끝에 가면 내가 조금 작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웃은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의도가 없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태도가 말 한마디보다 훨씬 깊이 남습니다. 노후의 자존심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 작아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 이것이 노후의 심리적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이 아프듯 이 안정감이 반복적으로 흔들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오래 아프면 몸도 따라갑니다. 비교가 습관이 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차가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결정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노후를 외롭게 만듭니다. 만나면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몇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아무것도 전달된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힘든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를 꺼냈는데 상대는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렇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청중이 되는 것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이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몸이 곁에 있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는 경험의 반복. 이 경험이 쌓이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 생각이 굳어지면 점점 말이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면 관계가 얕아지고, 관계가 얕아지면 시간이 무겁습니다. 말을 걸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훨씬 깊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60 후반의 한 분은 오래된 친구 셋이서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온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자리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자신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가끔 한마디 꺼내면 잠깐 들어주는 척하다가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 유독 쓸쓸했다고 합니다. 함께 있었는데 혼자 밥을 먹고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요. 그분은 한동안 그 모임을 계속 나갔습니다. 끊으면 관계가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한 번 빠졌는데 그날 저녁이 이상하게 가벼웠다고 합니다. 그제야 알았다고요. 나는 그 모임에서 관계를 얻는 게 아니라 매달 한 번씩 서운함을 쌓고 왔구나.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끄덕이며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곁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10번의 경조사보다 노후를 훨씬 단단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조금 더 조심스럽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바쁘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이면 패턴이 보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70 초반의 한 분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같은 동네에 살았고 자녀들도 또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각자 다른 도시로 흩어졌지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던 날들을 떠올려 봤더니 언제나 무언가가 있을 때였습니다.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연락이 왔고, 환갑 잔치 소식을 전하며 연락이 왔고, 가끔 부탁이 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반면 자신이 수술을 앞두고 힘들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는 짧은 답장 하나가 왔을 뿐 그 뒤로 조용했습니다. 아픈 뒤 회복하는 몇 달 동안 안부를 먼저 물어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쁜 사람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이 패턴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 문제였다고요. 관계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한쪽으로만 흐르는 관계는 강이 아니라 배수구입니다. 내 감정과 시간과 돈이 계속 한쪽으로만 빠져나갑니다. 이런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 투자의 무게를 낮추면 됩니다. 연락이 와도 예전만큼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봉투를 챙겨야 하는 자리라면 형편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그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모되면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줄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지키는 것이 진짜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 이야기를 더 깊은 곳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일본의 선승도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것이 고토다. 자기 자신을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다.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자기를 공부하는데 왜 잊느냐고요? 그런데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면 남에게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집착,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이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진짜로 알게 된 사람은 남의 시선에 덜 끌려다닙니다. 노후의 관계 피로가 어디서 오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경조사를 빠지면 어떻게 보일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불안들은 모두 어떻게 보이느냐에서 옵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서 옵니다. 나이 들어 진짜 편안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에너지가 채워지고 어떤 자리에서 소모되는지를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억지로 간 자리에서 억지로 웃는 것보다 진심으로 가고 싶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합니다. 나를 소모하면서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비를 내고 빌린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노후의 가장 깊은 공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조금만 다르게 볼 수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만나고 나서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 특별히 대단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가볍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멀쩡하게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무거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몸이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정직한 메시지입니다. 가벼워지는 쪽으로 가고 무거워지는 쪽을 줄이는 것. 이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깊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아는 사람 100명이 아닙니다. 아플 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사람, 말없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이 한두 명이 100명을 이깁니다. 경조사를 20번 다니는 대신 진짜 편안한 그 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형식 대신 진심, 자리 대신 연결. 노후에는 이쪽이 훨씬 오래 갑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을 조금씩 기르는 것입니다. 경남 사천에 사시는 한 분은 남편을 먼저 보낸 뒤 한동안 빈집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어디든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잘 알지도 못하는 모임도 나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해질 무렵 혼자 동네를 걷다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들린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오히려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요. 혼자 있음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원치 않는데 혼자인 것이고 혼자 있음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소모적인 자리를 채우면 돌아왔을 때 더 깊이 비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사람도 더 잘 만납니다. 채워야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싶어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어떤 자리,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저녁이 스치고 지나가셨나요? 그 감정이 올라왔다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안고 있기엔 조금 무거운 이야기라면 댓글에 한 줄만 꺼내보십시오. 어떤 관계가 떠올랐는지, 어떤 자리가 생각났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의 감정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같은 마음이었던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혼자 안고 있으면 무거운 것들이 한 줄로 꺼내지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이 차갑게 들리셨다면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자리를 줄이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남아있는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것에 쓰겠다는 결심입니다. 무엇을 다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덜 붙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조사에 가야 한다는 강박을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비교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 벌려 보십시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자리에서 조금 일찍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노후가 조금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고 어떤 사람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어떤 관계를 붙들 것인지 그 선택이 조금씩 달라질 때 노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선택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